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밝게 밝혀주는 지금 이 미래를 위해 아직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 일꾼 발전소 제3회 여러분 주시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 강연의 진행을 좀 부탁을 받아서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강연 오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날씨를 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좀 고온 다습할 거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지 않으실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좋겠을 마음을 참 바랬던 그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기쁘고요. 오늘 강연이 참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강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맨 먼저는 이영철 사장님 앞에 나오셔서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내외로 일단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질문 답변을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연자를 이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텐데 구두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멘트 대신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강연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2007년도 당시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1,000원짜리 햄버거, 그것이 영철 스트리트 버거의 시작이었는데 현재는 그 오리지널 버거는 판매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영철 사장님 모신 이유는 바로 그것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잘 팔리던 스트리트 버거, 그러나 이영철 사장님 거기서 머무르시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버거들,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건강한 버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다는 일념을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버거들을 개발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영철 사장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완성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직도 발전 중인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더 배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영철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겠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사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돼요. 떨리고. 글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사회를 부탁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큰 부를 이룬 사람, 또 크게 성공한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공감하고 싶고, 뭔가 꿈을 갖게 되고 싶고, 또 뭔가 나도 저런 분들처럼 정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또 성공한 분만이 우리의 어떤 모델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승환 판사님을 알게 된 건 2001년도부터고요. 정말 저는 가장 제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멘토이자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1년도에 저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걸 이겨내고 끊임없이 지금 고려대학교 법대 재학 중이면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 이루기 위해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이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쉽게 포기하지만 정말 열심히 좌절하지 않고 7.8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부를 이룬 분보다 정말 더 나한테는 직직이 되고 또 나한테는 소중한 스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간단하게 가볍게 그냥 멘토로서의 어떤 얘기를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오늘 상당히 어떻게 본의 아니게 자리가 긴장된 자리고요. 글쎄 어느 누구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저는 이 1,000원짜리를 통해서 정말 한때는 어마어마한 정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2,000명 정도 왔었는데 제가 인기가 벌써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요 2004년도에 한번 찍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그때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작년에 제가 덤벼라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2004년도에 이것이 인생이다 찍을 때는 그렇구나. 정말 공감 간다. 저렇게 고생했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작년에 이 덤벼라 인생에 출연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뻥 아니냐? 구락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느냐? 그러니까 TV 화면에서 보는 그런 어떤 10년의 그런 어떤 부분도 상당히 세대차 공감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온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야. 동화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 가까이. 그래서 참 내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어려움에서 또 이렇게 성공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방금 얘기한 저들로 통해서 하나의 어떤 스승으로 생각하고 멘토로 생각하고 또 저들도 나보다 정말 몸은 불편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정말 좌절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좌절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하나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11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물론 이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의 서울에 올라왔지만은 나름 글쎄 저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할 분들은 상당히 크게 공부를 해서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됐지만 저는 극히 공부에 그렇게 재미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인데요. 지금이야 뭐 유치원생들도 구구단을 다 외웁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는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6학년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지금의 다 실패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정말 크게 성공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늘 구구단을 못 외워서 많이 늘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요. 참 나는 또 나만의 뭘까. 물론 이제 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올라왔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하지 않았느냐.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려고만 했다라면 나도 정말 검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었을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정말 그러다가 제가 여기 이 햄버거를 만드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좌절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제가 이 햄버거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눅눅지가 않더라고요. 11살 때 올라서 나름대로 참 내 딴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참 공중전까지 겪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32살에 노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저처럼 어려운 분들이 품어주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해서 정말 모르구나. 내가 어디 감히 남 앞에 가서 정말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고대 근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때 그 노점하면서 제가 이 쫓기는 걸 상당히 뭐라 그럴까 부정하고 상당히 그런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이제 제가 쫓기고 쫓겼던 게 이제 고려대에 둥지를 틀게 됐고 고려대에 둥지를 틀면서 글쎄요. 참 저는 늘 제가 많이 못 배우다 보니까 많이 지성인들을 상당히 우러러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세계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잡혀 있고 또 내가 또 둥지를 틀어야 하는 부분도 늘 한계가 잡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가 노점을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너무너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절박해.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좋은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그들하고 내가 어떤 교감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들하고 하루하루의 어떤 일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말 걸면은 그들은 또 나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들은 또 나한테 뭔가를 늘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내가 이들하고 이제 같은 소통을 하는구나. 이들하고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거기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나의 이 목적은 일단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일 나가는 게. 오늘은 뭐 어떤 여학생이 와서 아저씨 빵 너무 맛있고요. 잘 먹었고요. 지나가는 또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고개 숙이고 가니까 거기에 내가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대우받을 수 있구나. 왜? 내가 32살이라는 나이까지는 정말 저는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따뜻한 얘기, 정말 칭찬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사회 나가면 나의 한정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천대받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늘 한계적이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공부 이런 게 상당히 강하잖아요. 학력 이런 게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기에는 제가 항상 늘 한계적이었어요. 하지만은 그런 어떤 한계적인 내 생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는 불평불만이나 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했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단 한 번도 투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또 나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왜? 내가 그걸 원망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의 가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에 취미도 없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해서 늦어버렸다는 얘기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막노동을 하다 내 몸이 다치면 뭘 할까? 짜장면 배달을 할 수밖에 없어. 짜장면 배달하다가 내 몸이 다치면 뭘 해야 돼? 늘 그런 어떤 침체되어 있는 그 세계에 살다가 고대생을 만난 거예요. 고대생을.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아.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어느 누가 나를 하지도 않고 늘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웃어주고 나를 일부러 찾아와서 내 행복을 먹어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나에 대한 존재감을 느꼈던 거죠. 나도 누구한테 대우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점차 이렇게 알려지고 또 점차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제 노점에서 남의 비디오 가게 사유지로 가고 그러니까 점차 한 단계 발전을 해나가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베풀고 싶은 것도 베풀 수 있고 또 그들하고 어떤 소통도 눈치가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6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6평짜리.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 고대 연대 이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1년에 이제 한 번씩 있는데 한 해는 연대 가서 뒷풀이하고 한 해는 고대 가서 뒷풀이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기차놀이를 하면서 주세요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1년 보니까는 주는 가게도 있고 안 주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상인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좀 학생들이 저렇게 축제날 같은 데는 좀 마음껏 좀 먹고 즐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2년째는 프리카드를 걸었어요. 응원 끝나고 오세요. 마음껏 드세요. 1000개 공짜. 했는데 그렇게 써붙여놨는데 저는 생각도 안 했어. 누가 과연 이렇게 반노점식 비슷하게 파는 음식을 먹으러 올까? 저는 크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차량 통제는 그 참사리길에 나는 데가 통제가 돼버렸는데 결국은 제 가게 앞에가 통제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고대생, 연대생. 근데 그때가 제가 32살이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와주고 이 학교에 합창단이 있잖아요. 합창단이 한 팀, 두 팀 와서 노래 두 곡, 세 곡을 불러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내가 이들한테 인정받구나. 내가 사랑받았구나. 정말 그때 나의 이 32살이라는 그런 서러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 나도 이제 뭔가 꿈을 꾸면은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 장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저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저희 햄버거를 먹으러 오는 그때 또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IMF 직후였고 또 IMF 이제 때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 군대 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하고의 어떤 소통, 또 이들 역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밥을 이 영철복으로 때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정말 영철복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고대생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웃어주고 말 몇 마디는 던지지만요, 자기네 속마음은요, 꼭 술을 먹어야 와서 얘기를 해요. 예, 그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항상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고대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마음 안 다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 하나를 더 먹어 덜 먹어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잽싸게 햄버거 하나를 딱 듭니다. 들어서, 야, 아저씨 밥 안 먹었는데 아저씨랑 간 나눠 먹자. 너무 흐뭇해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점에서 파는 음식은 이 만드는 사람이 잘 안 먹는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내가 같이 먹어주고 같이 콜라 따라주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줘서 나는 정말 고마웠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하고의 어떤 소통과 교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 1,000원짜리 하나 아껴주는 저 아저씨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통해서 저는 수없는 아이디어를 얻어냅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잠깐 하나 가실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적고, 오늘은 좀 더 고기를 더 넣어볼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좀 덜 맵다고 하니까 청양고추를 더 넣어 먹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주문해 주는 걸 다 만들어 봐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팔리니까 한정이 판매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저희가 예전 자리가 아니라 이제 자리를 옮긴 자리였는데, 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영철복 하면은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야, 이걸 먹어야 고대생이야.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로 인해서 영철복을 하는 어떤 하나의 닉네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또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그렇게 그들로 통해서 알려졌는데, 정말 또 다른 7년 만에 이 절박함을 맞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늘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오니까 저는 농담으로, 야, 아저씨가 망할 때까지 1,000원에 받게. 이게 이제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명문대생들한테 했던 말인데, 이게 참 내가 이 장사를 안 해야 되나, 이걸 지켜야 되나. 근데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 한 뱉은 말이고, 내가 이들로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나라는 존재감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뻘에서 나를 끄집어내준 이들한테 내가, 정말 고마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을요, 적자를 보면서 팝니다. 근데 도저히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2년 적자를 보면서 팔다가 500원을 이제 또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영철 아저씨 돈 벌었다. 주위분들 사람이 올체인체 시절 생각 못하네. 끝없는 비판. 매장에 뭐 요리물을 발로 차고 나가고 따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론에서 손소피 씨나 또 개그맨 장미아 씨나 김미아 씨가 정말 이 아침 방송에 나가서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를 또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만에 제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000원에 팔 때하고 1,500원 팔 때 500원을 올렸으니까 그잖아요. 좀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특히 또 이 고대라는 자체가요. 그때만 해도 라면가 100원 올리면 가서 데모한다는 데가 고대입니다. 근데 이 500원을 한꺼번에 올려버렸으니 얼마나 논쟁거리가 되고 얼마나 게시판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게시판에 글을 어느 친구가 쓴소리를 하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몇천 명이 그 사람은 마주 죽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늘 이 어떤 저의 방어가 철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00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마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1,000원에 파는 거나 1,500원에 파는 거나 어떤 또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박리담회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팔아야만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끝없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한 2년을 버티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나? 아니면 이걸 혁신을 해야 될까? 정말 상당한 고민에 제가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나가 있는 졸업생들하고 이제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가면은 다 빼먹고 갔다. 빼먹고 다 빼먹고 갔다. 아마 비판이 어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어느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니 끊임없이 적자는 나고 또 이거 혁신을 하자니 너무 이미지는 강하고 이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봅니다.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가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물론 싸게 많이 팔았지만 굳이 싸게 파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알려졌으니까 저들이 어떤 나한테 비난과 하사를 나한테 던지더라도 나는 그러면 몸에 좋은 건강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저들한테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본을 가요. 일본에 가서 모든 패스트푸드점을 다 뒤졌어요. 근데 뭐 결과는 뻔하죠. 뭐 햄버거 값,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의 어떤 물가적인 부분이 비싸다 보니까 햄버거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둘러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이 패드 그 자체가 너무나 이 상상이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000원짜리 만들 때는 돼지고기하고 양배추하고 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양배추 값이나 돼지고기 값이 저렴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좋은 제품을 만들까? 근데 1,000원짜리의 패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늘 이 고대생이라는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한 늘 마음적인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영철버거는 1,000원이니까 만들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거 나오겠지? 근데 그게 나오나? 1,000원짜리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먹어봐도 도저히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OM을 주니까 또 그 이상의 어떤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에 스트리트가 기름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을 안 쓰는 방법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기름 안 쓰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완전히 패턴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뉴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1,000원짜리 팔던 사람이요. 한 6년 전에 고로곤졸라 소스를 썼어요. 그때는 이 극기 고로곤졸라는 드레싱이 세상에 안 알려졌어요. 키로당 21,0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드레싱을 쓰면서 3,200원이라는 가격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팔리고. 왜? 영철보고 왜 이렇게 비싸? 제품에 대한 그런 어떤 퀄리티 부분은 고민을 안 하고, 영철보고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이 사람 미쳤네 이거. 당신은 1,000원짜리 팔아야 돼. 왜 이거 3,000원짜리를 파는데? 이런 어떤 논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안 쓴다, 웰빙이다 소리를 질러봐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2009년도에 소상공인 유망 프랜차이즈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80%를 받고 저희가 20%를 부담해서 이제 인기 베팅을 한번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전에 7년 전에 그런 어떤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7년 전에 그 인기를 한번 누려볼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전력을 거기다 다 쏟습니다. 다 쏟아서 2009년도 유망 프랜차이즈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인기 베팅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냈어요. 직영점도 2개 내고 또 체인점도 내고 냈는데 중요한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저희 요리 메이저 이탈리아 그 메이저를 모시다가 같이 개발하고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가는 지점마다 영철보고 1,000원짜리 없어요? 콜라 공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배우고 고민 안 하고 가버리더란 얘기지.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저하고 같이 어떤 사업했던 분들이나 또 주위의 분들 또 특히 저의 스승이자 저의 멘토인 우리 고대 출신들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브랜드 바꿔야 됩니다. 영철보고라는 브랜드를 바꿔야 아저씨는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70%만 만들어 놓으면 30%는 다 우리 고대생이 만들어준다. 이 똑똑한 고대생들이 다 만들어준다. 생각해서 저는 70%만 늘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좋은 인재를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기의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100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다 브랜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황당한 고집을 부렸어요. 야, 내가 다른 건 다 너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데 내 브랜드만큼은 아니 내가 성이 이신데 내가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 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내 브랜드만큼 고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인기 베팅에서 5년 동안을 고집을 해서 영철보고를 왔습니다. 아니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나간 지점들은 그런 어떤 애로사항 또 자기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요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합니다. 이건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주고 어떤 좋은 자리를 줘도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하고 그럼 내가 혼자 버텨나가겠다. 어떻게 하든지 꿋꿋하게 혼자 버텨나가겠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산업대 교수님이 이제 제 사례를 위해서 이제 그분도 상당히 꽤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분인데 사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영철보고의 브랜드를 바꿔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단호하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맞습니다. 사장님이 5년 전에는 바꿨어야 했습니다. 왜? 그게 5년 전에는 지금의 5년이라는 시간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꿨어야 됐는데 지금은 절대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이미지 개선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상당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바꿨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부는 좀 누릴 수 있었겠죠. 일시적으로 영철보고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고 이미지 변신을 했구나. 일시적으로는 어떤 상술적으로는 낮을 수도 있었고 또 더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하나의 원칙, 하나의 집념, 또 하나의 혁신. 정말 이 많은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은 멀리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꿈만 크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7년에 제가 가두기를 겪고 있습니다. 7년에. 근데 저는 늘 노점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청소를 합니다. 이 마감 청소. 여러분, 이 마감 청소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하루에 팔았던 모든 그 전체 주방을 다
뒤집어 엎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을 해요. 쓸고 닦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의 그 월급조차 없고 늘 갖다가 메꿔야 되는 이런 7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이겨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7년, 8년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한번 소망을 해보시냐. 제가 이제 우리 장래 구판사님입니다. 네, 저 친구도 정말 내가 저런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뭔가를 보여주고 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근데 나는 육신 멀쩡해서 내가 여기서 좌절해? 내가 여기 쉽게 무너져? 혼자일 때는 가능해요. 혼자일 때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학교도 보내야죠. 또 먹고 살아야죠.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많은 분들은요, 성공한 분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얘기가 맞습니다.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한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그 얘기만 듣고 나도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저는 가능요, 과거에 40년, 50년 전을 고민해 봅니다. 내가 한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 정말 이 존경스러운 종주영 회장님 같은 인물이 됐을까? 아니면 내가 뭐 정말 역사, 과거에 뭐 한 역사들, 나 같은 존재는 이순신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적을 잘 판단하고 잘 고민을 하셔야지. 성공한 분들은 늘 얘기가 내가 이건 이렇다라고 하면은 검은 것도 하얗다라고 하면 하얀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꿈꾸는 일, 그 꿈꾸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믿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늘 우리가 저도 만약에요, 지금의 내가 1,000원짜리를 예전처럼 똑같이 길거리에서 판다고 한다면 예전처럼의 영철 보고가 세상에 알려질까요? 절대 안 알려집니다. 절대 안 알려줘요. 절대 알려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에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 때는, 우리 세대는 늘 정해져 있었다. 배운 분들은 배운 분대로, 또 우리처럼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그래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사회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대학을 나옵니다. 다 대학을 나와요. 그럼 다 똑똑하다는 얘기죠. 이 다 똑똑한 데서 내가 웬만큼의 노력해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천만에 어렵습니다. 자꾸 더 어려워져. 왜? 우리는 자본시장이니까, 자본사회이니까. 정말 이 총알도요, 있어야 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없어, 총알 없으면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들어줘요.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불평, 내가 잘 되지 않는 이상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내가 이런 불만을 토하더라도 그랬어? 그렇구나. 알았어. 호응해주고 답이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요즘 세상이 들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인생을 마냥 즐겨? 성공한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기세요.
한번 즐겨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뼈저린지. 그만큼의 어떤 각오와 끈기가 없으면 정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이제 다 똑똑하니까, 나처럼 멍청하지 않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있다. 뭐냐? 사랑받아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노래 가사에도 있으나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랑을 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성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남을 항상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신뢰하고, 좀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각자의 이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정보화 시대 컴퓨터 세상이 됐지만 우리 인간관계 이게 원만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독불장군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가 내 주위 분들로 하여금 정말 나라는 사람의 진실, 나라는 사람의 성실, 나라는 사람의 원칙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 제 케이스가 그거거든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서 성공하지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내 햄버거를 먹으러 오는 고대생들이 고마웠고 또 내 햄버거를 팔아주는 그들이 고마웠고 또 주위에 나를 장사하게끔 해주는 주민들이 고마워서 저는 일 끝나고 나면요 주위에 200m는 다 쓰고 다녔어요. 새벽에 잠 안 자고 하루에 18시간씩을 일하면서 다 쓰고 다녔습니다. 이거 저 노조 만든 사람 거야. 쓰레기 상인들이 저한테 눈치 줄까봐 내가 상인들한테 피해 줄까봐 새벽에 잠 안 자고요 싹 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그래야만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한 1년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동네 분들이 저한테 더 잘해요. 추우면은 2층에서 옷도 던져주고 밥도 갖다 주고 예. 그게 바로 감동 마케팅이죠. 저는 모릅니다. 이 마케팅도 모르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아마 하고자 하는 일이 꿈꾸는 일이 외롭고 두렵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패기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정을 가지려고 해도요 안 돼요. 누가 나라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면 보셨지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요.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한 달에 연봉을 한 3,5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물론 그렇게 큰 연봉도 안 줬지만은 어디 직장에 취직하면은 다 어느 정도는 다 받잖아요. 저는요 항상 어디를 가나 더 받았어요. 얼마 주면 돼? 아니요, 하는 만큼 주세요. 하는 만큼 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동료가 30만 원을 받으면 저는 35만 원을 받고 3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만들어버려. 나는 이제 얼만큼의 이 대학 나왔고 내가 대학 다니면서 이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연봉을 줘야 나는 가겠다. 이미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 일에 가면은 비슷하잖아요. 주위에 연봉 받는 사람이 간단합니다. 멋있게 보이고 정말 나의 가치를 만들려면 하는 만큼 주세요. 돌 받으면 어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자극받아서 내가 더 발전하고 노력하려고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당신이 3,500짜리 연봉이다. 그만큼 일 못한다면 여러분 잘립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 쉽게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렇게 정말 여러분을 대우해 줄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 고대생들이요 가장 부정하는 것이 삼성이고요. 졸업하면 가장 들어가고 싶은 데가 삼성입니다.
예. 왜? 연봉이 많으니까.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불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 지방대 나온 사람이 예, 삼성에 가서 정말 소리 없이 합니다. 왜? 자기가 길을 못 피니까 묵묵하게 일만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더 크게 되고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말라. 나의 가치를 중요하지 말라. 저는요, 왜 제 브랜드를 안 바꿨냐면요. 내가 100억, 200억 주고도 못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돈으로 봐서 당신이 이걸 바꿔야,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벌 수는 있었겠지만은,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또 내 자녀들한테 가장 값진 어떤 희망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되, 나로 인해서 어떤 부와 이걸 이루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 가난을 끌어주는 연결고리일 뿐이고, 내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긍심과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는 이제 상당한 부를 이룰 것이다. 이건 내가 하기 좋은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안 맞아요. 현실이니까.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의 이게 맞아야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그런 희망, 꿈 이런 걸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내 인생에서도 나는 정말 내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내 인생이 이랬다. 내 또 삶이 이렇게 살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오는 이런 부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려고 저는 인생의 가치관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부의 목적보다 또 어떤 꿈의 목적보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도 안 오시 저도 박수겠지. 네,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연 들으면서 두 가지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어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다. 참 원로적인 원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삶이 얼마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그 기초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이번 네, 오늘 강연 들으시고 참 많은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또 평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의 목표점을 어디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고 우리 이영철 사장님의 개인적인 식견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경험들 이제 비추어서 여러분께 대답을 해주실 텐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볍게 거수하시면 제가 바로 발견하고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가볍게 거수해 주시죠. 네.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강의 듣다가 아까 좀 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장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하시면서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거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쩌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좀 그런 불평이나 불만을
안 갚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되게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고 정말 없으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바꿔드릴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저는 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내서 상대방이 내 소리를 들어줄까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있었고요.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내도 내 소리는 절대 남한테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또 마음에 그게 있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위의 탓보다 원망보다는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어떤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어느 누구한테 나에 대한 불평을 한다거나 나의 넋두리를 한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주시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불평 불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나는 탓하지 않겠다. 왜?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내공이 덜 쌓이고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제가 또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또 여성분께서 질문 있으시네요. 네, 사실 많이 지금도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영철복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죽기 전에 앞으로도 이루시고 싶으신 꿈이나 아니면 죽기 전에 꼭 이거는 이뤄야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영철 소장님의 꿈.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돈에 집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그만큼 소름받고 천대받고 정말 살았으니까 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철버거를 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누군가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 또 꿈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처럼 똑똑한 애들이 나 같은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정말 조화가 잘 맞고 정말 훌륭하게 성공을 할 건데 하나님은 늘 두 가지 복을 안 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한테 정말 하나의 희망. 왜? 나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가려고, 그리고 또 더욱더 나는 희망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요. 너무 내가 나라는 존재를 키워준 이들하고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싶고 같이 꿈꾸고 싶고, 그래서 더욱더 제가 노력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더 힘을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함께 꿈꾸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참 감동적이네요. 아까 또 질문 있으신 남자분 있으셨는데 제가 지목을 못 해드렸어요. 어떤 분이셨죠? 네, 네. 네, 오늘 이영철 대표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처음 천원에서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큰 부도 이루셨고 또 남들한테도 또 성공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성공하셨으니까 또 다른데 강연도 많이 이렇게 나가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0원에서 하셔가지고 가장 처음에 이제 통장에 이제 돈이 한 번에 이렇게 탁 찍혔을 때 그때 그 돈은 어디에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월급, 요새 직장을 따지면 월급이죠. 첫 월급을 어디다 쓰셨는지 아마 이 질문의 맥락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과연 영철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경제에 대한 개념, 과연 돈의 흐름, 가지고 계신 어떤 철학들, 이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닭살이 돋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시기에는 통장이 한 6천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 이 지하방에서 이제 방 2개인데 한쪽은 처형내가 살고 네 식구가 살고 또 한쪽은 우리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직 우리 이제 늦둥이를 아직 태어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통장에 딱 이 6천만 원인가 찍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제 주위에 또 제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뭐 저만 가난했겠습니까? 저희 형제들도 가난하고 저희 부모도 상당히 가난했는데 내가 정말 어느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 걸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그들한테 뭔가를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때 시기가 이제 마침 이 등록금이 없어서 이 고대를 이제 휴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도 내 생에 32살이라는 나이에 나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나한테 사랑을 준 사람이 누구냐. 나는 저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요. 마누라도 모르게 제가 이 국민은행에 가서 기부 2천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절대 알리지 말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추적조회를 하니까 그게 알려져서 그래서 저의 가장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벌어본 돈이고요. 가장 값지게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네요. 그 수혜자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경제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교자 여자친구에게 그 등록금을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말할 수도 있지 못하고 어떻게든 저축하다가 영철 사장이 기부하신 그 장학금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수해 주시죠. 네, 저기 뒤에 계신 남자분.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돈을 벌고 싶다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과의 교감 그리고 소통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영철버거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좋아하는 햄버거니까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싶고 그런 게 다른 뭐 가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만족감 고객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영철버거는 그런 좀 차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값싸고 맛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장님이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영철버거를 사랑했던 것 같고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했고 또 예전과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찾아주는 사람들과 고객들과 어떻게 교감을 할 생각이시고 또 영철버거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회적으로 또 기여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향후 영철버거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고대생 같아요. 정말 리얼한 질문이고 우리 고대 졸업생 같아서 글쎄 영철버거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년의 사랑을 너무나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7년이라는 세월 속에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이들한테 정말 배반감을 느끼지 않나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저 사람 원래 저래. 또 사람이 돈 벌면 저래. 명예를 얻으면 저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들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늘 울고 또 늘 고대생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은 있지만 또 저도 사람인지라 소망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대생들로 인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끝까지 지금은 그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한테 소홀하게 정말 하더라도 언젠간 내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한테 건강한 음식을 줘야 되는 게 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하여 내가 어떤 또 다른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나는 저는 너희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대생들로 인해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와요. 근데 외부에서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특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고대생들은 늘 거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정말 마음 깊이 새기는데 그분들은 너무 싸게 파니까 거기에 음식에 대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부분에서 내가 그들한테 뭔가를 희생한다는 건 정말 억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감히 혁신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배반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또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영철보고가 성장해 나가는 만큼 또 영철보고가 정말 사랑해 주는 만큼 저는 그걸 다 되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세대에서는 어떤 부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나의 진심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가 나옵니다. 네, 결론은 진정성, 지금 14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신 영철보고의 기본 정신, 진정성,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우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또 지금도 또 하게 됐는데 우리가 수많은 수능 강연들을 많이 듣지만 그 강연을 듣고 나서 그런 박탈감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교과서만 보고도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혹은 꼭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했는데 나보다 50m 앞에서 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좀 저는 성공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미 출발점부터와 나와 다르고 지금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오히려 저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함들을 참 많이 느끼곤 했는데 오히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정말 이것이 진정성이구나. 과연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정말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영역, 우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오늘 강연이 너무너무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우리 영철 사장님, 이제 우리 청중분들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한마디 좀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꿈 정말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늘 그 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이혼당하자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이 꿈을 꾸되 내가 생각만을 갖고 꾸는 꿈이 아닌 행동하는 정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가치를 만들지 말라. 내 스스로 만들지 말라. 내가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돈이 아닌 내가 거기서 1년, 2년을 희생할 각오로 정말 또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행동하는 CEO가 되라. 생각만 갖고 말로만 움직이고 머리만 움직이는 그런 어떤 CEO가 아닌 정말 행동하는 CEO.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어떤 자영업자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어떤 자기의 창업을 하게 되면 마치 자기네가 큰 사장인 것 마냥 많이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 정말 행동하는 CEO, 말로 하지 않는 행동하는 CEO가 되주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강연 매우 잘 들었고요. 이영철 사장님이 항상 꿈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저를 항상 되게 설레게 했습니다. 강연 매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멋진 가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멋진 꿈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대표님의 진솔한 강연을 듣고 새로운 걸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소하지만 진실된 스토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교감을 하게 됐고요. 또 공감을 얻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많이 가다듬고 대표님의 삶의 스토리를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일 꿈발전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멘토 제6회 강연자로 나오게 될 한국 A&D 주식회사의 이재춘 대표입니다. 9월 7일에 현장 체험을 우리 같이 하시게 될 거고 9월 28일에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설레네요. 여러분들을 독특한 저울의 세계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꿈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저의 작은 얘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구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평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정말 연극 드라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천편일률적이면 재미없겠죠. 9월 28일은 저에 관한 좌절과 실패, 그리고 또 작은 성공, 또 새로운 인생 목표에 대해 여러분의 평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젊고 패기발랄한 기운도 제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